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얘기인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야, 나 이상한 걸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가 않아. 아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해야 하나.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두 분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자기 맘 이해해.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랑 친형을 그렇게 차별 대우하셨다면서. 집이랑 연락 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 형한테 요즘 자꾸 연락이 와.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형이랑 나 둘뿐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연 끊고 살면 안 된다면서 말야. 자기랑 아주버님의 관계는 어땠어? 모르겠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엄마랑 아버지는 언제나 형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날 깎아내렸는데, 그때마다 형은 몰랐던 건지 무시했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형은 무심한 성격이거든. 아주버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주버님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계셔? 형은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변호사가 됐대. 결혼하고 우리 애랑 나이 비슷한 딸도 있고. 그럼 우리 승아한테 사촌 언니가 생기는 거네? 맞아. 승아한테는 친척들과의 교류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가족들과 연 끊고 살아온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 아주버님이랑 다시 연락할지 말지는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랑 승아는 어느 쪽이든 당신 결정을 지지할 테니까.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편은 친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오픈하는 것을 항상 꺼려했고 아주버님에게도 아는 형님의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던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했고 저는 아주버님의 부인인 형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서, 우리 그때 만났을 때 말야. 동서 입으로 그랬지?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꼼꼼한 편이라고. 네, 그런 편인데 요즘은 워낙 바빠서 계획하려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승아 키우느라 바빠서요. 애는 동서만 키우나, 유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두 가족 모두 모여서 태국 여행 가는 거 어때? 태국 여행이요? 승아는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지? 동서네가 아무리 벌이가 적고 해외 경험이 없다고는 해도 승아는 다르잖아. 이제 막 커가는 애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동서네는 해외 거의 안 가봤을 테니 셋만 가기는 무리일 거고 우리랑 같이 가자. 승아 데리고 나간 적은 없지만 저도 해외 가봤어요.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이네. 그이가 변호사라 너무 바빠서 3박 4일 정도 빠듯하게 시간 낼 수 있을 듯 하니까. 동서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 좀 짜봐. 제가요? 그런 거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 여행 경비랑 동선 같은 것도 세세하게 짜봐. 동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는 그걸로 판단할 테니까. 아, 저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동서, 그동안 우리 두 가족 관계가 소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엄연한 가족이야.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 동서가 내 앞에서 괜히 바쁜 사람인 척 할 때마다 내 맘이 안 좋아. 바쁜 척한 건 아니고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대도. 내 앞에서 바쁜 척 안 해도 동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럼 이번 거는 부탁 좀 할게. 다음 주 안에 계획표 보내줘. 저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승아가 비행기 타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가족 여행을 핑계 삼아 가게 일을 잠시 쉬고 태국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가족여행 계획표를 작성해서 형님께 보내드렸고 형님은 그걸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슬슬 비행기표 사야 하지 않을까요? 동서,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이미 태국 다녀왔어. 네?
저한테는 분명히 저희 두 가족 다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동서가 고른 숙소가 너무 허접해서 말야. 최상급 호텔로 예약해서 우리끼리 다녀왔어. 동서한테 말하면 부담될까봐 미리 말 못한 거니까 이해해. 우리는 그 정도 호텔 숙박할 재력이 되지만 동선에는 안 될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하겠어. 그럼 제가 드린 계획표는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당연하지. 계획표 잘 짰더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꼼꼼한 면이 있어서 내가 덕을 좀 봤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 일로 삐진 건 아니지? 삐지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네요.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럴 때 돕고 지내는 게 가족이지. 우리 다음 휴가 때는 하와이 다녀올 건데 그때도 동서가 계획표 짜주라. 그때는 동선에 가족한테 같이 가자고 안 할 테니까 호텔은 최고급으로 꼭 넣어줘. 알았지? 형님은 저희를 배려해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최고급 호텔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지만 그게 배려가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자기네들은 잘 살고 저희는 어렵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저를 봄으로 부려먹으려는 시도까지 하려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식당에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님, 왜 자꾸 저희 집에 아윤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제 변호사 와이프들 모임이 있었어. 갑자기 잡힌 모임이라 아윤이 보낸 거니까 동서가 이해해. 아참, 변호사 와이프 모임이라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는 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여자들 모임 아니니까. 우리 미래를 발전적으로 그려가는 와이프들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 형님네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아윤이 돌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말야, 아윤이가 동선의 집밥만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지거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보냈어. 그럼 아윤이 아토피 고치려고 저희 집에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굉장히 바빠요. 그런 이유로 저희 집에 아윤이 보내는 거 다시는 허락 못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서방님은 식당 관리를 하고 동서는 집에서 논다며. 저도 이번에 일 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보면 나가서 돈 1,000만 원씩 버는 줄 알겠네. 도대체 동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나도 좀 드러나 보자. 그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일로 아윤이 보내거나 갑작스럽게 아이 봐달라는 부탁하지 마세요. 알겠어. 앞으로 아윤이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게. 그럼 동서가 3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반찬 배달 좀 해주라. 네? 내가 변호사 남편 내조 하느라 사실 요리 배울 시간이 없었어. 아윤이가 그러는데 동서 음식 솜씨가 굉장하다던데? 동선에 찾아가는 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그 대신 반찬만 보내줘. 제가 형님네 식모도 아니고 어떻게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보내드려요. 형님 돈 많으시다면서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드세요.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난다고. 아윤이가 동선에 음식만 찾는 걸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게다가 아토피도 좋아졌고 말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상부상조하자. 재료비로 10만 원 정도 매달 보내주면 충분하겠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10만 원 주고 3일에 한 번씩 반찬 보내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은 저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시키면서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지 핑계를 대면서 형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원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절대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 나 어제 동서 봤어. 저를요? 어디서요? 땡땡 식당에서. 친구 만나러 오랜만에 그 동네 갔다가 동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동서, 사는 게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식당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던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뭐야? 홀서빙? 설거지? 이것저것 해요. 제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 안 두셔도 돼요. 동서랑 내가 남이야?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 동서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말야.
동서가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모르겠네. 무슨 말씀인데요?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힘들잖아. 그치? 힘든 일 그만하고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일해. 마침 일하는 아줌마도 그만둬서 우리 집 파출부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동서가 와서 일해주면 딱일 것 같아. 저보고 형님네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라고요? 돈은 거기 받는 거 2배로 줄게. 거기서 월 50은 받아? 우리 집에서 일하면 100만 원은 넘게 줄 테니까 동선의 살림도 필 거고. 동서가 만든 음식 먹으면 아윤이 아토피도 좋아질 거니까 일석이조잖아. 어때? 감동이지? 형님, 여기서 받는 돈의 2배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참 착해서 탈이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서한테 이렇게 퍼주게 된다니까. 감사해요, 형님. 제 월급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을게요. 말 나온 김에 계약서도 쓸까요? 5천만 원? 농담이 과하네, 동서. 동서가 거기서 그릇 닦는 일 하면서 2,50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월급은 아니고요. 제가 사장이거든요. 월 수입 그 정도 되는데 2배 주신다니까 5천만 원 받아야죠. 동서가 거기 사장이라고? 거기 그 근방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그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한테는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얼버무렸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말씀드리게 됐네요. 어머, 그게 사실이야? 동선의 수입이 월 2,500만 원? 집도 작고 승아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시장 옷이어서 거지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돈 자랑도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편이어서요. 형님은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돈 없어 보인다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잖아요. 형님네 파출부로 일하라니 해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동서, 그건 말야. 동서가 짠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짠해 보여서 그랬던 거면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르게 도와주셨겠죠. 매번 사사건건 형님네가 저희보다 잘 산다고 말하면서 저 깔아뭉개던 거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들 얼굴 보고 하하호 하면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형님이랑 연락할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형님네로 찾아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저희와 형님 가족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저희 딸인 승아에게 물어보니 형님네 아이랑 있는 게 싫고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옷 브랜드로 승아를 무시해서 어린 마음에도 적잖이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님네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형 말야, 이혼했대. 이혼이라니? 형님이 성격이 이상하긴 했어도 아주버님이랑은 잘 살고 있었잖아. 형수님이 잘난 척하는 걸 워낙 좋아했잖아. 항상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그러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나 봐. 형의 상사한테도 꼬리를 쳐서 직장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결국 이혼했대. 변호사 와이프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결국 집가 판 무덤에 들어간 거네. 더 잘 나가는 변호사 꼬셔서 갈아타려다가 아주버님이랑 이혼하게 된 거니까. 양육권도 형이 다 가져왔고, 형수님은 맨몸으로 친정 가서 지내나 보더라고. 내가 누구 인생을 판단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인생도 참 짠하다. 형님은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같이 화냈을 때 형님이 정신을 차렸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남편이랑 둘이 술 한잔 할 때마다 형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는 몰라도 부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호구야? 왜 재수 씨 애를 당신이 돌봐준다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돌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잠깐 돌봐주는 거야. 어머님이 부탁하시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냥 거절해버릴 수 없잖아. 엄마는 그거 하면 뭐 돈이라도 준대? 왜 사람을 멋대로 부려먹고 그러냐? 우리 애 잘 기르는 것도 힘든 상황이구만. 어머님이 원래 속이 깊으신 분이잖아. 당장에야 뭐 우리한테 득 될 거 없겠지. 그래도 가족이 잘 되면 다 좋은 거라고 그러시면서 나 붙잡고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 동서가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솔직히 8년이나 공무원 시험 시도했는데 매번 떨어졌잖아.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이도 30살 넘었으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관둬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한가 몰라, 재수 씨는? 원준이한테 공무원 일 힘들다는 거 들었으면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방님이 공무원 일 힘든 점이 있다고 해도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게 그나마 할만하다 싶었나 보지. 진심으로 재수 씨 도와줄 생각이야? 암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데. 어머님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움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물론 어머님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득도 없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집,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해주신 거잖아.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아니, 왜 또 그렇게까지 가냐?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렇지.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도움 주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도움 주는 것 정도야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 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라 손 덜 가기도 하고. 엄마가 착한 분인 건 맞는데, 솔직히 좀 답답한 사람이기도 하잖아. 당신까지 괜히 재수 씨한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기분이라 화나서 그랬어. 걱정하지 마. 동서랑도 이 문제로 얘기해봤는데 성격 무던한 사람이더만. 도와주는 거 고맙다고 절까지 할 기세던데 너무 미워하지 말고. 서방님한테 이 문제로 괜히 화내고 그러지도 말고. 알겠지? 하여튼 엄마랑 당신이 보살이다 보살. 알겠으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꾸역꾸역 참다가 병나지 말고. 그때는 나 진짜 화날 거니까 명심이다. 알겠지? 동서 축하해. 공부하는 거 도와주기로 한 거 허락 얻었거든? 어머님이랑 내가 애 돌보는 것부터 사소한 거 신경 써줄 테니까 꼭 합격하는 거다. 알겠지? 어머머, 아주버님이 정말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이다. 저 정말 앞으로 가족들한테 잘할게요. 합격해서 꼭 보답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동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까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왔었던 거야? 네?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하세요? 아니, 어머님이 동서 애 돌보는 거 도와주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8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그런데 동서 아직까지 합격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나 미국 드라마 보는 게 취미라서 토익도 재미삼아 쳐봤는데 점수가 830점 정도 나오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내가 공부하는 거 요령 알려줄 수도 있어서. 형님,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만 8년이 넘었어요. 이만하면 어디 가서 강사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요. 형님이 서울권 대학 나오신 것도 잘 알겠고 영어 제법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 문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나는 동서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솔직히 동서가 공부하려는 거 어머님이랑 내 도움도 받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조언도 못 받아들여? 네, 못 받아들여요. 죄송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루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법이거든요. 괜히 여기서 남의 조언 한마디 더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간 수험 생활 해왔던 게 다 꼬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중간부터 도와주셨으니까 8년 내내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은 이제 막 저 좀 도와주시려는 상황이고요. 알지? 아는데 나도 도움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형님께서 도움 주시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제가 요청한 건 어디까지나 육아 한정이었어요. 저희 처음 정한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거 준수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모시면서 이런저런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제발 형님까지 보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제발. 학습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이 있다면서 거부를 하던 동서. 한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봤었던 입장이었던지라 동서의 그런 모습이 불편하기는 해도 납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서방님네에 머물며 육아를 비롯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동서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아가. 애들 아빠만 아직 살아있었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짐덩어리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래서 나이를 먹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어머님, 마음 아프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미안하다면서 재산 많이 떼어주셨잖아요. 도우미 평생 고용해도 될 돈 물려주셔 놓고서는 이렇게 눈치를 보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동서가 해야 할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거들고 계시면서 사실 맘 같아서는 첫째 쪽에 몸을 의탁하고 싶었는데 얘들이 하도 모시겠다고 난리법석을 부려서 이렇게 됐던 거잖니. 그런데 눈치도 보이고 많이 힘들구나. 너 부른 것도 꼭 일이 수월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애나 보면서 혼자 이 집안에 있기가 적적해서 그랬던 거다. 하긴 동서가 독서실이나 카페다 공부하겠다고 집 비우면 많이 심심하실 것 같긴 해요. 애가 없어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오히려 집을 비워주는 게 좋기는 하다. 똥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는 거야 대단할 것도 아닌데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말이다. 네? 동서가 트집을 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미로서 당연히 요구할 만한 것들을 말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빈 지가 꽤 됐다. 애드라비가 죽고 나니 내가 이렇게 괄시를 받는구나 싶어서 서러울 때가 많아. 그런 줄은 저도 전혀 몰랐네요, 어머님. 만약 어머님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랑 그이가 모실게요. 아서라, 내가 너희들한테 모시라고 재산 떼어준 것도 없잖니. 무슨 염치로 이 늙은 몸을 의탁한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서방님은 이런 문제 놓고도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네가 걱정해줘서 고맙긴 하다만 너무 내 걱정은 말거라. 어차피 나도 둘째 며느리가 시험 합격만 하면 이 집 뜰 거니까 시골에 조금 있는 땅 놀리느니 운동 삼아 농사라도 지을까 싶거든.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시골 가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데요. 병원 가는 것도 힘드신데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만약 앞으로 동서가 또 버릇없이 굴거나 하면 저한테 꼭 얘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힘드시면 동서 육아고 시험이고 뭐고 저랑 같이 사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마음만 받으마. 말만이라도 고맙다. 동서가 어머님께 버릇없이 굴고 눈치를 준다는 사실에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생전에 장사로 큰 돈을 버셨던 아버님이었던지라 돈이 많으셨고 어머님을 모시기로 해서 서방님 내외가 물려받은 재산도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이 일에 대해 모르고 있던 서방님마저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동서에 대한 인식은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도와주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본인이 비호감 짓을 계속 해대더라고요. 형님, 저 2박 3일 정도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어머님이랑 같이 그이랑 애 좀 잘 챙겨주세요. 2박 3일이나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대만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가서 취두부인가? 그런 것도 먹어보고 경치 구경도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동서,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수험 생활하면서 하루가 아깝다는 사람이 웬 여행이야? 형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나무꾼이 도끼만 계속 휘두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서 도끼날도 갈아줘야 나무를 계속 벨 수가 있죠. 말은 그럴듯하다만 동서가 평소 하는 말이랑 너무 다르잖아. 가족 모임이며 제사며 명절 행사는 다 빠지다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 스트레스 풀린다고? 가족끼리 모이는 거야 이래저래 불편하니까 그렇죠. 제가 합격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건 지금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서 제발 정신 좀 차려. 들어보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준비하다가 시험 어렵다고 도중에 교정직 인가로 전향했다며?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교도소 일 쉽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바꾼 것부터 동서 하는 것 보면 진지하게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가 의문이야. 서방님이 공무원 한다고 해서 동서도 공무원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주부 일을 하기가 싫어서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요. 교정직 공무원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사회와 나라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돈 쫓는 게 아니라 명예 쫓아서 일하려는 사람이 전데요. 얼마나 제가 간절한지 속을 까뒤집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럼 그 간절함 이용해서 제발 좀 붙어보자 동서, 응? 합격만 하면 어머님한테나 형님한테 다 보상할게요. 됐어요? 가족 행사 꼬박꼬박 참여할 거고 정말 잘할 거니까 제발 스트레스 좀 주지 마시라고요. 가뜩이나 빡빡한 수험 생활에 며칠만 놀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면 저 정말 미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냐고요. 어머님을 도와 자신의 공무원 수험 생활을 도와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해올 때만 하더라도 동서는 어느 정도 민망해하는 표정을 짓는 등 염치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과 함께 자신을 도와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동서가 하는 말이며 행동이며 하나하나 거슬리지 않는 게 없어서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한 건지 이해도 안 되네요. 미안하다 며느라가. 네가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관둬도 되는데 우리 딱 9년까지만 참아보면 안 되겠니? 9년이요? 어머님은 이번 연도에도 동서가 시험 불합격할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공부는 안 하고 카페며 여행이며 돌아만 다니는데 어떻게 애가 붙겠니? 애당초 내가 둘째 원준이랑 약속한 것도 9년 차까지만 도와주는 거였고 그때에는 우리 손주 지훈이도 어느 정도 자라 있을 테니 문제없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동서 도와주기로 하면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 줄 전혀 몰랐거든요. 명절 행사 죄다 빠지고 이렇게까지 탱자탱자 놀고 다니는 줄도 전혀 몰랐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이 있잖니. 본인한테 주어진 기회 제대로 못 살리고 인생 막 살다 보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니까 우리가 괜히 답답해하지 말자꾸나. 속이 답답해서 서방님한테라도 꼭 따지고 싶을 정도예요. 어머님이랑 저한테 지일 다 떠맡겨 놓고 여행을 간다는 게 무슨 정신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안 그래도 이 문제 더는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 싶어 둘째 애한테도 말해놨다. 그랬더니 애가 한숨을 내쉬면서 가뜩이나 자기도 힘든데 엄마까지 더 힘들게 하냐면서 되려 역정을 내더구나. 서방님 말씀하시는 게 영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오히려 도와줬으면 도와주지. 뭘 힘들게 했다고 그러신대요? 궁금해서 나도 추궁해봤지. 그랬더니 애가 글쎄 주식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죄다 날렸다지 뭐니?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신 거예요? 아무 주식에 묵혀만 놨어도 몇 천은 그냥 벌었을 돈을? 그것 때문에
애가 둘째 며느리한테 거의 쥐어잡히다시피 하고 사나 봐. 공무원 공부하면서 가게에 보탬되겠다고 하는데 돈 날린 입장으로서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돈 날린 게 저나 어머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서방님도 웃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나도 이 집에 더는 정을 붙이기 힘들다만 죄 없는 손주 생각해서라도 기력 있을 때 더 붙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구나. 그때까지만 나 좀 참고 도와주렴. 그럼 내가 언젠가. 아니, 일단 이건 확실하지 않은 일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얼마 뒤 어머님의 예상대로 동서는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9년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와 어머님께 약속한 9년차까지는 시험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동서의 태도에 참 기가 막혔죠. 맘 같아서는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그걸 핑계로 어머님을 힘들게 할 게 뻔했기에 참으리는 수 없이 새기면서 스스로를 다잡아야만 했는데요. 남편과 이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얘기해봐도 기다리는 수밖에 답이 없더군요. 이제는 어머님 모습도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9년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 공부한답시고 놀고만 있는 동서를 저렇게 도와주고 계시나 모르겠어. 실질적으로 도와준 건 9년 아니고 4년인가 5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뭐, 그것도 솔직히 짧은 세월은 아니긴 하지만, 서방님은 또 어떻고? 이 문제로 제일 동서한테 화내야 할 사람이 눈치나 보고 있잖아. 그게 나도 원준이한테 열받는 점이긴 해. 재수 씨가 엄마한테 눈치 준다고 해도 할 말 없긴 하겠다. 아니, 그렇다고 재산 날린 걸로 눈치 준다는 건 말이나 되고? 어머님이 준 돈 불렸어도 그건 눈치 줬을 여자야. 동서는. 나 참,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건 본인들이면서 왜 애꿎은 어머님만 힘들게 하나 몰라. 엄마가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라며. 당신 말대로라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나한테 뭐 얘기할 게 있으신 눈치긴 했어. 절대 얘기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더 캐묻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우리랑 합가하시겠다는 거 아닐까 싶네. 당신은 괜찮아? 말했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그거 다 갚을 일이 없다고. 합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지. 괜찮겠냐는 게 뭔 소리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원준이 이 자식이랑은 내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식이지 마누라 눈치만 보고 나랑 엄마 눈치는 전혀 안 보네. 괘씸하게. 더 괘씸한 건 솔직히 서방님이 아니라 동서지. 이 여우 같은 년이 그래도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가 봐. 요즘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래? 재수 씨 본인도 붙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가 봐? 9년 차까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는 말 지키실 분이라는 거 아는 거지. 하여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얌체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지한테 이득되면 쏙 빨아먹으려고 들고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뱉는다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가족들한테 잘하겠다고 했다며. 그 약속도 그럼 그냥 공수표 남발인 거 아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교정직으로 교도소 일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도 또 빼려고 들지 모르지. 나란 일 한다고 바쁘다거나 수감자 통제하다가 몸을 좀 다쳐서 쉰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기만 해봐. 내가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 버릴 테니까. 당신이 그런다고 어지간히 무서워하겠다. 애초에 엄마나 당신이나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당신이야 그렇다 쳐도 엄마는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나 볼까? 묻는다고 대답은 해주시고, 됐으니까 당신이라도 거기서 적당히 핑계를 대든지 화를 내든지 해서 관둬. 얻을 거 하나 없는데 못하러 당신이 거기 남아있어. 말했잖아.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나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한 거.
이제 겨우 1년 남짓 어머님 거둔 것뿐인데 기왕 하는 거 5kg라도 좀 더 있어 보려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인지 나도 꼭 알아야겠어. 남편에게 제 심정을 토로한 이후의 날로부터 저는 어머님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동서의 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전에 없이 표정이 밝으셨는데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티를 내도 말씀해 주시지 않던 어머님. 어느 날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는데요. 시골에 있는 땅이 토지 수용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다 정리하면 대충 7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늙은 몸으로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쓰겠니? 네가 나 도와준 것도 고맙고 해서 첫째랑 너한테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세상에, 그 큰 돈을 다 저희 주시겠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집 받은 걸로도 충분한데 그만한 재산을 저희가 어디 쓰겠어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생각해보거라. 내가 몸 둘째 집에 의탁한다고 줬던 돈이 거의 그 정도다. 그거 생각하면 너희가 이만한 돈 받을 자격 절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너희랑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면 1억 정도만 남기고 너희 줄 수도 있고. 아이고, 어머님.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렇죠. 어머님이 고생하는 거 알고 진즉에 모셨어야 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눈치 보고 있다는 거 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니. 몰랐었던 일로 책 잡을 만큼 깐깐한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재산을 여기 물려주면 좋겠니? 지 엄마가 눈치 보고 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둘째며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시험이 부려먹기만 하는 둘째 며느리며 얘들은 싫구나. 그럴 자격도 없는 것들이고. 그럼 서방님이랑 동서한테는 언제쯤 얘기하실 생각이세요?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다만 둘째 며느리가 시험마저 치르고 난 시점이 좋지 않을까 싶구나. 사실 내가 이 집안에 돈 물려주고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니? 그런데 토지 수용 얘기 듣게 되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애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겠다 싶더구나. 혹시 얼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려다가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한 게 토지 수용 건이셨어요? 그래, 너무 기뻐서 너한테 바로 말을 할까 했었는데 그때는 확실치 않아서 말을 못했단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둘째 며느리가 합격해 놓고도 아예 이대로의 인간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지가 뼈저리게 후회를 할 테니까 말이다. 이 집에서 어머님 웃으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웃음이 많은 사람이잖니.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테니까 미리 적응해 두거라. 토지 수용으로 인해 많은 돈이 생기신 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복수해 줄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가 합격을 하고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솔직히 걱정되지는 않았던 것이 시험을 치르는 날까지도 동서는 변함이 없이 비호감인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어머님을 계속 부려먹고 가족 행사에 아무렇지 않게 빠지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공부를 해온 세월이 있던 덕분인지 교정직 공무원 9급의 시험에서 동서는 마침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사실을 알게 되어 뛸 듯이 기뻐하던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와 저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이것들한테 더 실망할 일이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예상이 틀릴 줄은 몰랐구나. 당장이라도 짐 싸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어머님. 애랑 남편한테도 미리 사정 설명해 놨거든요.
짐이야 뭐 늙은 몸이니 챙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긴 하다만 너랑 첫째한테 입단속 좀 부탁해도 되겠니? 입단속을요? 동서랑 서방님한테 말씀 안 하시려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그런다. 다가오는 애들아비 제사 때 말이다. 그때 꼭 참여하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애가 싫어하는 눈치지 않았니? 맞아요. 별일 없으면 참여하겠다는 것부터가 별일 있을 거고 제사 때 딴 거 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둘 다 잘 알잖아요. 그때도 얘들이 참여 안 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이지 내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럼 어머님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고 적당히 어머님 속 풀리실 때까지 할 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지. 재산이니 뭐니 헛소리 할 때 내가 쏘아붙일 말들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정 내가 힘들면 네가 대신해서라도 욕해주면 될 일이니 걱정 말거라. 얼마 뒤 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꼭 참여하겠다던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동서, 제사 준비하기로 한 거 잊었어? 장 봐온다면서 왜 안 와? 어머님도 빨리 오라고 성화신데. 아이고, 어떡하죠, 형님? 제가 수감자들이랑 좀 다툼이 있어서 몸살이 나서요. 어머님한테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부만 좀 전해주세요. 일이 대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번에도 또 빠지는 거야? 어머님이 형님네로 가게 되시니까 애 돌보는 거며 집안일이며 죄다 제 몫이 됐잖아요. 업무 배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시죠? 어머님 있을 때는 눈치 주던 게 동서였던 거 잊었어? 이제 와서 어머님 없다고 더 불편해졌다고 말하는 거 좀 많이 뻔뻔하지 않나? 그리고 애당초 어머님이 동서 일 도와주는 가정부라도 돼?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지? 그따위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네. 어쨌거나 저는 형님한테 사정 설명드렸어요. 저는 나란 일 하느라 바쁘니깐 그딴 건 시간 남아도는 형님이 하세요. 진심이야, 동서? 이번에도 또 어머님 실망시키겠다고? 네. 어머님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형님도 다 실망시킬 건데요. 그래서 뭐 어쩌실 건데요? 그래. 동서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쩔 건데?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제발 동서가 합격해놓고도 뻔뻔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얘기들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정말 동서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토지 수용? 뭔 말인데요, 이게? 보이는 그대로야. 공문서 자주 보는 사람이 독해력이 왜 그렇게 떨어져? 뭔 말인지는 아는데 황당해서 그러죠. 7억을 왜 형님이 다 챙긴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어머님 모신 건 저예요. 저라고요. 그래. 어머님한테 와서도 한번 그 얘기해보라고. 나란 일 때문에 바빠서 제사 준비도 힘든 동서가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어머님을 무슨 말로 꼬드긴 거예요? 이 문제 지금 당장 따지러 갈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어요? 동서는 화가 잔뜩 나서는 서방님과 함께 제사를 준비하는 곳에 찾아와 어머님께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 말고 동서와 서방님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그것만으로도 화가 안 풀리시는지 제사상에 놓으려던 과일을 얼굴에 집어던지셨습니다. 놀란 서방님과 동서에게 어머님은 자식돌이, 며느리 도리도 못한 것들이 재산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냐며 난생 처음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는데요.
서슬이 시퍼렇게 화내시는 모습에 놀란 동서와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달아나게 되는 걸로 사건이 일단락되니 통쾌한 기분이었죠. 더 쌤통인 것은 9급으로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힘들었는지 동서가 우울증을 호소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중에 따로 서방님을 혼낸 남편에게 들은 얘기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니 많이 아주 난리도 아닌 상황까지 되었다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시험을 핑계로 저와 시어머니를 부려먹은 데다가 남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양 누려온 동서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지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